강원도 양양과 속초는 영동지방에 속합니다. 이 지역은 모두 태백산맥 동쪽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에서 영동지방으로 가려면 높은 산맥을 지나가야 다다르게 됩니다. 양양과 속초는 또 동해안에 있는 곳이기에 여러 해수욕장이 있고 동해바다 일출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얼마 후면 새해이고 새해 일출을 동해안에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이 있죠. 서울에서 양양이나 속초로 가실 분들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바로 앞에 있는 여기는 동서울 종합터미널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11시 10분에 출발하는 이 속초로 가는 버스를 타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지금이 한 10시 42분 정도 됐으니까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하차장 자리가 되겠네요. 하차장 자리로 이렇게 오늘 사실은 동부고속을 탈 건데, 동부고속이 또 사용을 하고 있는 승차원과 또 하차원과 바로 가까운데, 이 하차원 바로 옆에 하차원과 바로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승차홈으로 바로 또 쉽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 또 나와 있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굳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같았으면은 뭐 서울 경부에서 출발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올림픽대로를 좀 덜 타는 방향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11시 10분에 출발하는 속초로 가는 동부고속을 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할 동부고속을 비롯한 코버스 오리지널 회원사 버스 승차홈은 하차홈 통로를 통해 출입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하차홈으로 잘못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바로 버스 승차장과 연결됩니다. 미리 승차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은 이 통로를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승차권 발권을 하지 않은 분들은 대합실 매표소 거치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용할 동부고속 속초행 버스는 알파벳 G 승차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서울에서 양양이나 속초로 가는 다른 시외버스도 있는데 이용하실 때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 시간이나 운행 회사, 승차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코버스 오리지널 회원사 승차홈 순서는 번호가 아닌 A, B, C 순으로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동해상사고속이나 금강고속을 비롯한 버스가 사용하는 승차홈에는 1, 2, 3 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월요일 11시 10분에 출발하는 동부고속 양양경유 속초행 우등버스, 휴일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잔여 좌석은 딱 한 개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11시 10분 터미널 승차홈을 빠져나옵니다. 동서울에서 이 버스의 경유지 양양까지는 167.4km로 단거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 정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을 조금 넘는다고 하지만 2시간 40여 분 소요되는 서울 호남 익산 노선보다는 31.2km 정도 짧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을 출발하면 가장 먼저 강변북로를 이용하는데 아주 잠깐 서쪽 방향으로 갔다가 바로 나오는 진출입 지점을 통해 돌아가서 동쪽으로 향해 갑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진출입 차량들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간 한강을 건널 때에는 구리 암사대교를 이용하거나 올림픽대교 혹은 경우에 따라 천호대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버스는 올림픽대교를 이용하여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를 이용한 거리는 정말로 얼마 되지 않고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거리 비율이 조금 많아지게 됩니다. 구리 암사대교 남단을 지나갑니다. 구리 암사대교 남단을 지나가면 고객길을 지나고 조금 더 가서 고속도로 진출입 지점과 연결됩니다. 그 지점은 바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강일 IC이지만 양양 속초로 가는 버스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강일 IC에서 직진해서 다른 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 그게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정식으로 3차로 구간이었던 게 이제는 가장 바깥 차선의 가변차로 전환으로 2차로 구간이 되었습니다. 가변차로가 보통 차로보다 폭이 좁은 것은 있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 가변차로는 단순히 폭이 좁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나온 이 터널 앞에서 가변차로로 통행 가능한 차량 종류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일단 차고가 꽤 높은 차량은 가변차로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터널 안에서도 가변차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가변차로를 보는데 눈대중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차선폭이 좁아 보이네요.
도착 안내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양에는 13시 8분, 속초에는 13시 24분 도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시 없이 쭉 순항한다면 동서울에서 양양까지 2시간도 안 되어 갈 수도 있겠네요. 동홍천까지만 뚫렸을 당시에는 이 고속도로 안에서 유일한 휴게소였던 가평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안에 버스가 없는 모습을 보아 아무래도 시외버스들 가운데서 가평 휴게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MT 많이들 가시죠? TV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기도 했던 그 MT는 강촌에서의 MT가 많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지점이 강촌 IC인데요. 여길 지나는데 괜히 그 강촌 MT가 생각나게 합니다. 어느덧 남춘천 IC에 도달합니다. 남춘천 IC에서 춘천 시내까지는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남춘천 IC에서 나와서도 지방도를 좀 이용해야 춘천 시내 입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홍천 방향으로 요금소가 있었던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춘천 분기점까지는 4km 남았습니다. 춘천 분기점을 지나가기 바로 전에 조양 IC를 먼저 거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춘천 분기점과 만납니다.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고 여기서 중앙고속도로의 춘천 종점부 방향이나 안동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춘천 분기점에서 민자 구간은 끝나고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동홍천 IC를 지나가는데요. 고속도로가 동홍천 IC까지만 뚫렸던 시절에는 모든 차량이 동홍천 IC에서 고속도로를 나간 다음 국도를 이용해 속초까지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행했습니다. 동홍천 IC에서 나가는 금강고속 한 대가 보이네요. 인제를 가나요? 여기서부터는 2017년에 개통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 개통으로 서울에서 속초까지나 양양까지의 소요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객님, 이곳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기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버스 12시 30분 출발입니다. 음식물은 사오셔도 되는데 떡볶이나 어묵, 소스 발라야지 꼬치류는 드시고 탑승하세요. 차량에서 음식물 신속하게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홍천 휴게소입니다. 속초 방향으로 가는 버스들의 주 휴식처로 이용 중입니다. 몇 년 전에는 간혹 강릉으로 가는 버스들도 홍천 휴게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봤는데 작년에 좀 본 결과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홍천 휴게소에 들어간 경우를 보지 못했네요. 이미 산간지방에 들어왔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에는 심한 고저차가 없습니다. 대신 짧은 터널부터 긴 터널까지 자잘하게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도달하는 내촌 IC는 양양 방향으로 마지막 홍천 소재 IC입니다. 와우, 보기만 해도 터널이 좀 길어 보이죠? 하지만 이건 약과에 불과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는 국내 최장의 터널이 있거든요. 인제 IC와 내린천 휴게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과하는 터널은 상남 7터널로 길이는 2.2km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약과에 불과합니다. 상남 7터널 그리고 기린 1터널부터 5터널까지 지난 후 6터널을 지나는데요. 보통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할 수 없도록 실선을 그어두지만 여기는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해두고 있어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린 6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국내 최장 터널 인제 양양터널과 연결됩니다. 터널 길이만 10.9km로 제한 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데 터널 빠져나오기까지 시간은 5분에서 6분 정도입니다. 배속을 돌려서 빠르게 해볼까요? 기린 6터널과 마찬가지로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부 구간에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도로 표면에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두기도 했습니다. 도로 표면뿐만 아니라 터널 벽면에 색다른 조명이나 데코레이션 등 갖가지 설치해 둔 것도 있습니다.
인제 양양터널을 빠져나오면 서양양 IC까지 1km 정도 남은 지점까지 도달, 그리고 다른 자잘한 터널도 통과합니다. 차선 변경 가능한 구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양양 종점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이나 강릉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양양 IC를 통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버스는 양양을 경유하는 관계로 양양 IC에서 고속도로를 나갑니다. 요금소를 빠져나오고 나서는 양양, 속초, 낙산사 방향 44분 국도로 빠져나갑니다. 청곡 교차로 44번 국도의 종점부에서는 7번 국도와 만나는데요. 이 버스는 우측의 양양 강릉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고객님, 잠시 후 중간 정류장에 정차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양에서 하차하시는 손님 의자 등까지 다 세워주세요. 송암리의 양양 종암여객터미널에는 13시 19분에 도착했습니다. 양양 종암여객터미널에서는 두세 분 정도만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차지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국도에서 보는 풍경이 꽤 좋습니다. 도립공원 상거리와 인접한 곳에는 낙산 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경유하지 않는 정류소이고 다른 노선의 시외버스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네요. 여기는 정암해변이라는 곳입니다. 낙산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니 나온 곳입니다. 이쯤에서부터 완전 해변이나 항구 옆으로 나 있는 구간을 지나가게 되어서 차 안에서 바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정암해변을 지나 물치 인근을 지나갑니다. 물치에도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지만 이 버스는 정차하지 않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일어나 주시고 좌석 등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13시 38분에 도착했습니다. 동서울에서 양양까지 2시간 9분, 속초까지는 2시간 28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이용한 동부고속의 동서울 양양 속초 노선은 동서울 양양 구간 시외 5등 17,500원, 시외 프리미엄 22,700원, 동서울 속초 구간 시외 5등 19,900원, 시외 프리미엄 25,800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프리미엄 버스 마일리지 적립 대상 노선이 아닙니다. 12월 기준으로 운행 횟수는 월에서 금요일 9회, 토, 일 10회, 동서울에서 7시부터 19시 50분까지, 속초에서 6시 45분부터 19시 40분까지, 양양에서 7시 5분부터 20시에 출발합니다. 평상시 배차 간격은 최소 1시간 5분, 최대 1시간 55분. 원래 이 노선의 모든 차량이 양양을 경유하긴 하지만 현재 토1에 속초에서 15시 10분에 출발하는 차량만 양양을 들르지 않습니다. 동부고속의 동서울 양양 속초 노선 말고도 다른 노선들을 살펴보면 먼저 동부고속과 중앙고속의 서울 경부 속초 노선이 있습니다. 서울 경부에서는 6시 속초행 무정차를 시작으로 23시 30분 양양 경유 속초행까지, 속초에서는 6시에서부터 22시 40분, 양양에서는 6시 50분에서부터 23시 무정차와 양양 경유 차량편이 번갈아 운행 중입니다. 평상시 배차 간격 15분에서 30분, 일부분은 일자별로 출발 시간이 다르며 서울 경부행은 심야차 운행이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은 서울 경부 양양 구간 시외 일반 14,600원, 시외 5등 18,900원, 시외 프리미엄 24,500원, 심야 5등 27,000원, 서울 경부 속초 구간은 시외 일반 16,400원, 시외 5등 21,300원, 시외 프리미엄 27,600원, 심야 시외 5등은 23,400원입니다. 역시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이지만 프리미엄 버스 마일리지 적립 대상 노선이 아닙니다. 금강고속의 동서울 속초 간 무정차 노선도 있는데요.
평상시 30분 전후 배차 간격으로 운행. 동서울에서는 첫차 6시 5분, 막차 월에서 목요일 22시, 금에서 일요일 23시. 속초에서는 첫차 6시, 막차 22시입니다. 요금은 시위 일반 15,900원, 시위 5등 26,600원, 시외 프리미엄 25,800원, 심야 시위 5등 22,700원, 소요시간 2시간 10분입니다. 속초에서 동서울로 갈 때는 어느 곳에도 정차하지 않지만 속초로 갈 때는 학사평 교차로와 속초 중학교 앞에서 중간 하차할 수 있습니다. 시외 일반 등급이 있어도 실제로는 서비스 차원 우등 차량 운행입니다. 다만 일반 등급 임시 배차가 나온다면 우등 차량이 아닌 정말로 일반 차량으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해상사고속에서 운행하는 동서울 양양 낙산 속초도 있습니다. 동서울에서는 매일 9시, 11시 20분, 17시 50분과 토요일에서 월요일 전용 6시 50분 출발 차량이 있고, 양양에서는 매일 7시, 14시 10분, 17시 20분과 토요일에서 월요일 전용 15시 15분, 속초에서는 매일 6시 35분, 13시 45분, 16시 55분과 토요일에서 월요일 전용 14시 50분에 출발. 각 차량편별로 속초 종착이나 화진포 종착으로 나뉘어 운행하고 물치 경유 차량편도 있습니다. 동해상사고속을 이용해서 양양까지 이용하면 시외호등 17,400원에 약 2시간 소요, 속초까지는 시외호등 26,600원에 소요시간 2시간 30분입니다. 양양 출발은 버스 타고보다는 티머니고를 이용한 예약을 추천합니다. 금강고속 차량을 이용해서도 동서울에서 양양으로 갈 수도 있으나 인제나 한계령 등을 경유하고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동서울에서 속초로 가는 버스 운행 횟수나 배차 간격은 금강고속에게 많이 유리하고 동서울에서 양양으로 바로 가는 버스 운행 횟수는 동부고속이 많습니다. 본래 동서울 혹은 서울 경부에서 양양이나 속초로 가는 버스들은 동홍천 양양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도 미시령 터널 구간을 반드시 거쳐서 갔습니다. 지금이야 서울 경부 속초 구간 기준으로 2시간 20분가량이지만 미시령 경유 시절엔 이보다 조금 더 소요되었고 정차 순서도 다르게 됐는데요. 코버스 소속사 운영 노선에서 속초와 양양 둘레 가는 버스라면 속초를 먼저 들렀다 양양으로 가는 시기기에 한때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이 중간 경유지 역할도 겸하고 양양이 시종착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정식 경로가 서울 양양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에서 정체가 발생했다면 국도를 통해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부 양양 속초 노선은 올림픽대로 경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올림픽대로 내에서 구간 정체라도 발생한다면 도착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정체 구간이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덕소 3패 IC를 지나 진작에 서울 지역에 진입했는데도 서울 경부에 아직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이야기에 따르면 신갈분기점, 만종분기점을 통해서 우회하기도 한다네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터미널에 빨리 도착하고 싶다면 동서울행을 타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버스를 소개해드렸으면 이제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양양과 속초는 아직 철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경춘선은 춘천에서 끊어지고 강릉선 및 영동선은 강릉역에서 끊어집니다. 영동지방으로 기차를 이용해 갈 수는 있어도 적어도 강릉에서 속초까지 시외버스를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이용할 바에 차라리 버스를 타고 한 번만에 이동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양양과 속초에 철도 노선이 없지만 동해 북부선이나 춘천 속초선 철도 계획에 따라 2027년에 양양역과 속초역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춘천 속초선에 KTX 이음 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용산 속초 구간 기준으로 1시간 43분 만에 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부고속, 중앙고속의 서울 경부 속초고속 노선의 소요시간 약 2시간 20분보다 37분가량 빠릅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속초까지 철도가 좀 더 소요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문제는 경춘선 선로 경유와 중앙선 철도 선로 포화 문제, 상봉역에서의 평면교차, 춘천 속초선의 단선 건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경춘선 구간 내 최고속도나 ITX 청춘 최고속도는 200km를 넘지 못하고 춘천 속초 구간 정도는 되어야 200km를 초과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강원도 서쪽 지역까지 KTX 이음 열차가 제 성능을 펼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 버스와의 소요시간 차이가 그다지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ITX 청춘 열차와 경춘선 광역철도 열차와 같이 다녀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경춘선 ITX 청춘은 오전 6시대부터 오후 10시대까지 평일 18회, 휴일 26회 운행하고 있고 춘천 상봉간 광역철도는 1시간당 2편에서 4편꼴로
5시대부터 23시대까지 운행합니다. 이들 사이에 속초 방향 KTX가 끼어서 운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물론 빈 시간대만 잘 찾는다면 KTX를 운행하는 것은 그리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의 선로 포화 문제나 상봉역에서의 평면 교차 문제가 있습니다. 망우역 2서 구간은 그 악명 높은 선로 포화 구간으로 여객 열차만 해도 KTX, 경춘선 ITX 청춘, 중앙선 일반 열차, 경의중앙선이나 경춘선 광역철도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열차가 다니지만 정작 복선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열차들을 비교적 원활하게 정리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춘선과 중앙선의 상봉역에서 서로 교차하는 방식은 입체 교차가 아닌 평면 교차로, 경춘선 열차가 상봉역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가야 할 때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중앙선의 구리 방향 선로구역을 거쳐가야 비로소 중앙선의 청량리 방향 선로로 들어가는 방식이라 상호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열차가 없을 때 비로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운행 지체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속초 방향 KTX가 적어도 청량리역에 서야 할 것임을 생각해본다면 악명 높은 망우역 2서 구간의 선로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춘천 속초선은 선로 하나만 있는 단선으로 건설이 계획된 노선입니다. 선로 둘로는 상하행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를 따로 구분하게 할 수 있지만, 단선은 상행 열차가 지나갈 때 하행 열차는 지나갈 수 없는 구조이고, 이 하행 열차가 지나가려면 단선 구간 진입 직전 어느 신호장이나 정차역에서 상행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했다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장항선이나 영동선 등을 비롯한 몇몇 곳이 단선 구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어 실제 단선 구간에서 어떻게 운행되는지 관찰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단선은 차량편 운행 횟수를 많이 할 수 없거나 조금 촘촘한 배차 간격으로라도 운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사례로 영동선 단선 구간을 경유하는 서울 청량리 동해간 KTX 열차의 하루 운행 횟수는 평일 기준으로 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강고속의 동서울 속초 간 무정차 노선, 평상시 배차 간격 30분 전후에도 근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혹시나 더 심각하면 동부고속 동서울 양양 속초 노선의 배차 간격이나 운행 횟수보다도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했던 동부고속의 동서울 양양 속초 노선이 이용하는 터미널인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속초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금방 이동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해수욕장까지 도보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속초항 여객선 터미널까지 걸어서 7분 정도, 속초 등대전망대 입구쯤까지는 자동차로 4분 정도 소요됩니다. 일출을 보실 분들에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동서울 양양 속초 노선이나 서울 경부 양양 속초 노선에서 동부고속 차량을 이용한 승객이라면 속초시에 소재하는 숙박이나 레저, 테마파크, 카페 시설, 그리고 렌터카 이용 시 당일 승차권을 제시하면 이용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금액 할인 업체 목록은 동부고속 홈페이지 www.동부버스.com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의 팝업을 통해 나타나는 안내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가는 노선은 양양, 속초 방향 노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이기도 한 강릉시로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